고로 이런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가 10이었어요. 그 다음 수가 8이야. 그 다음 6, 그 다음 4, 그 다음 2, 그 다음 0,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야 몇 항까지 합이 최대야? 라고 물으면 우리는 여기 혹은 여기까지의 합이 최대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무슨 얘기다? 이런 문제의 특징은 공차, B가 항상 0보다 작은 음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음수가 나오기 직전까지 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대가 되는 n번째 항이다 라는 개념이에요. 즉,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공차를 알면 해결이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용해서 공차를 구할 거야. 그 음수 공차가 뭔지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 이용해야 되지.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두 개 있다. 빠르게 불러볼까? 시작! 2분의 n a 플러스 l 혹은 2분의 n 2a 플러스 n-1d 두 공식 중에 L 들어간 공식 써야 돼요? D 들어간 공식 써야 돼요? D 들어간 공식 쓰셔야 됩니다. 좋았어. S의 4는 2분의 항은 4개까지 더할 거야. 자, 2A 몇이에요? 30 플러스 n-1 4개 항에서 하나 빼면 3D 이렇게 되겠네요. 이 녀석의 값이 48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약분하면 2지 2로 나누면 24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아주 손쉽게 D 구할 수 있습니다. D 자리에 몇 들어가면 되겠다?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공통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1. 자, 1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 거냐면 몇 항부터 음수항이 시작되는지 구할 거예요. 즉, AN이 0보다 작아지는 바로 이 n을 구하면 답은 그 직전 항까지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AN 구해야지. 초항이 15고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AN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n자리에 1 대입해서 15 넣으려면 17. 기억이 안 나? 얘들아, 일주일 됐어. 공식 좀 기억해오지. 이거 지금 선생님 뭔 짓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자. 오케이. 우리 일주군 이해 못했음? 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초항이 3이고요. 공차가 2야. 그러면 요 녀석 가지고 등차수열의 일반항 만드는 공식 뭐라 그랬어요? D는 무조건 n의 개수니까 2n 써놓고 n자리에 1 대입했을 때 얘가 3이 나오려면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의 합공식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요. 기억나요 이제? 네. 그 공식으로 푼 거야. 마이너스 2n 15 만들어야 되니까 n자리에 1 대입했을 때 플러스 17 나와야겠다. 얘가 0보다 작다. 결국 17은 2n보다 작다. n은요 2, 8에 16, 8.5네요. 즉 n은 9번째 항부터 음수지. 맞니? 그러면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어? 8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왜? 9번째 항부터는 음수니까 나는 8번째 항까지 계산해버릴 거예요. 자, 되셨습니까? 네. 선생님은 사실 요 솔루션 1을 훨씬 좋아해요. 왜? 짧으니까. 자, 지금부터 솔루션 2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뭘 이용하는 거냐면요. 봐요.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인가? 라고 묻고 있지? 요번엔 바로 몇 항까지의 합 SN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SN을 선생님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항수는 n개고요. 자, 2a 30 플러스 n-1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SN을 구했더니 얘 2로 나눠지겠다. 여기는 15가 될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남겠네요. 결국 이 식은 n의
15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나와서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16n이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요 녀석의요 최대값 구하래요. 자, 실수 조건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이에요. 다시 실수 조건 2차식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우준아 집중하자. 자꾸 딴 생각하는 게 보인다? 네. 자,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시킵니다. 자, 이 뒤에 몇 들어가야 돼? 64 들어가야겠죠? 그러므로 밖에도 64가 필요하겠지. 결국 마이너스 n-8의 제곱 플러스 64라고 나와서 그래, 8번째 항일 때 최대값은 몇이 되겠다? 64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길지?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솔루션 1을 훨씬 좋아합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수열, 등비 수열로 넘어가도록 하자. 지워도 될까요? 네, 지우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넘겨서 25페이지 등비 수열 보도록 하자. 좀 줄여야겠구나. 예, 자, 등비 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등비 수열을 보통 약자로 GP라고 씁니다.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의 약자야. 이제 좀 여러 개 나왔으니 정리하자. 등차 수열 보통 줄여서 뭐라고 쓴다? AP, 조화 수열, HP, 등비 수열, GP라고 보통 줄여서 쓸 거예요. 자,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 이와 같은 수열입니다. 1, 2, 4, 8, 16, 땡땡땡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어?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와, 우리는 이때요 요 계속 똑같이 곱해주는 1을 공비 R이라고 불러요. 오, 그렇구나. 얘를 공비 R이라고 부르는구나. 얘를 공비 R이라고 부르는구나. 즉 등비 수열이란 일정한 수를 차례대로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구나예요. 하지만 얘를 거꾸로 해석하면 나중항에서 앞항으로 나눴더니 공비 R 2가 나오네. 나중항에서 앞항을 나눴더니 2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요.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고, 뭐가? 공비 R이 몇이다? 2이다 라는 요런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개념 보도록 하자.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A고요.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 즉 일반항은 항상 몇 번째 항을 의미한다? n번째 항을 의미합니다. 자, 이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고 구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항은 A였죠. 등비 수열입니다.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 A에다가 몇 곱했어? 공비 R이니까 R 곱했지. AR 이렇게 될 거예요. 또 R을 곱했어. 그럼 요번에 뭐가 될까? AR의 제곱. 또 R을 곱했어. 뭐가 될까? AR의 세제곱. 수열 완전히 바뀌었어? 성규야 집중해야 돼. 네. 자, 요런 식으로 갔어. 그럼 우리 이제 뭔가 규칙성을 찾아야 되지. 1, 2, 3, 4 변하는 수예요. 여기서 변하는 건 R의 지수 자리가 변하고 있는데 2보다 하나 작네, 3보다 하나 작네, 4보다 하나 작네. 와, 그럼 n번째 항은 뭐가 되겠다? AR의 n-1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R의 n-1제곱 되겠다. 자, 우리요 등비 수열 A에는 AR의 n-1제곱 두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등비 수열 A에는 AR의 n-1제곱 한 번 더. 등비 수열 A에는 AR의 n-1제곱. 자, 외워볼까? 등차 수열 공식 시작! A 플러스 n-1D 한 번 더. A 플러스 n-1D. 어때? 와우! 둘 다
n-1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등차 수열이 A, N, D 셋 중에 2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였다면 등비 수열은요 A, N, R 요 3개 중에 2개를 주고 남은 하나를 구하시오 라는 식으로 풀이가 진행된다요. 한번 등차 수열 해놓으니까 쉽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등비수열의 점화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등비수열 점화식 하기 전에요. 등차수열의 점화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 등차수열의 이항 사이의 점화식 불러볼까? 시작! 예.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문장으로 외워라 라고 얘기했죠. 사망 사이의 점화식 불러볼까요?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점화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살짝 올려놓고요. 예. 우리요 등비수열의 이항 사이의 점화식을 볼 거예요. 이항 사이의 점화식은 뭐냐면요. 나중항을 앞에 항으로 나눴어. 그럼 항상 일정한 값 공비 R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사망 사이의 점화식 볼 거예요. 사망 사이의 점화식은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요 셋 사이의 관계식인데요. 우선 앞에 있는 녀석을 이용해서 이항 사이의 점화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있는 2개 항을 이용해서 다시 이항 사이의 점화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R 똑같네. 그 얘기는 얘하고 같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어떻게 식 세울 수 있다? AN분의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 난 분수 엄청 싫어해 라고 해서 얘를 곱해서 올리고 얘를 곱해서 올릴 수 있지?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얘의 제곱은 AN 플러스 2가 된다 라는 요런 식이 나와요. 즉 등비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은 뭐냐?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라는 요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녀석 역시 문장으로 외우셔야 돼요. 식의 구조도 보지만 자, 여기까지 필기가 됐으면 우리요 지금부터 요거지 이렇게 문장으로 외워야 돼요. 3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이항 사이의 점화식 식 보면서 외우세요.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일정한 값 공비 R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일정한 값 공비 R 나온다. 한 번 더.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나누면 일정한 값 공비 R 나온다. 되겠습니까? 사망 사이의 점화식 3번 읽으면 암기합니다. 식 보면서 요식 보면서 외우셔야 돼요. 시작!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 한 번 더.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 자, 다시 등차 수열의 이항 사이의 점화식 불러볼까? 시작!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일정한 값 공차 D 나온다. 등차 수열의 사망 사이의 점화식 불러볼까? 시작! 가운데 항의 2배는 앞뒤 항 합한 것과 같다. 비슷하지?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외우기 쉬운 상태일 겁니다. 자, 마찬가지 얘기를 얘기해 보도록 하자. 이항 사이의 점화식은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다. 사망 사이의 점화식은 우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라고 했습니다. 얘가 유리한 이유는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우리는 와, 얘 등비수열이네 라는 정보 외에 뭘 알 수 있다? 공비 R을 알 수 있다요. 하지만 사망 사이의 점화식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정보는 오직 하나.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라는 정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항 사이의 점화식은 항상 점화식 주고 앞쪽에 식 하나 더 준다면 사망 사이의 점화식은 문제를 보면 항상 항 2개가 앞에 더 주어져 있는 특징이 있다. 불리한 만큼 그만큼 메꿔주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지? 자, 우준아 무슨 일이 있어?
계속 딴 생각하는 저 눈빛은 뭘까? 아니에요. 선생님 추워요. 아, 추워요? 네. 물요? 네. 물 냉장고 안에 있을 거예요?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등비설의 일반항 역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A에는 A 아래 n-1제곱 이것이 등비설의 일반항입니다 라고 했죠. 자, 등비설의 일반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은요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단항식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항식이 아닌 단항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지수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단항식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밑에 문제 적어놨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자. 얘는 단항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이에요. 마이너스 7 때문에 항이 두 개야. 단항식과 다항식의 기준이 뭔데? 항과 항 사이에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수의 다당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수의 1차식이 나오는 단항식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다항식이잖아. 지수는 그럼 다당식 아니어도 돼요? 지수에는요 1차식만 나오면 돼. n에 관한 1차식. 지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끝났어. 이제 단항식, 다항식은 크게 봤을 때 얘기해요. 되겠습니까? 결국 얘는 항이 두 개네 다항식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요. 자, 그럼 두 번째 보도록 하자. 요 녀석은 지수에 n에 관한 1차식 나오는 거 맞아요? 맞지? 왜? 2-3에는 n에 관한 1차식이거든. 그리고 단항식 맞습니까? 예. 와우. 예, 그럼 등비수열 맞네요. 자, 3번. 등비수열 맞다 안 맞다? 맞아요. 맞다예요. 자, 4번. 등비수열 맞다 안 맞다? 맞아요. 맞다예요. 등비수열은 이와 같이 찾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개념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공비 R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공비 R은요. 어떻게 찾냐면요. 미수에다가 보통 우리가 공비 R 이러면 여기에서 공비는 R이네요 이러는데 여기엔 사실 어떤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n 앞에 개수가 뭐야? 생략돼 있지만 1이라는 개수가 있지. R의 1제곱이 공비가 되는 거예요. 즉 미수에다가 n의 개수 제곱을 한 것 여기까지가 공비 R입니다. n의 개수까지 붙여줘야지 공비 R이 된다. 자, 민성분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럼 얘기해보자. 여기서 공비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5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되겠습니까? 일명 125분의 1이란 얘기지. 자, 세 번째 식에서 R은 몇이라고 볼 수 있지? 3의 제곱이에요. 즉 9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글 들어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몇이다? 4라고 구하는 거예요. 요거 잊지 마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야. 자,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나눠준 개념까지가 수열 끝이야. 오늘 나눠준 거 있죠? 예, 그 개념까지 배우면 수열 끝이고요. 오늘 그거까지 다 나가요? 네? 아니요, 거기까지 못 나가요. 거기 그 다음 달은 나가기 힘들어. 오늘 등비수열까지 나가면 많이 나가는 거야. 자, 그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다시피 지수, 로그가 있지. 맞니? 자, 그런데 그 지수, 로그가 끝나면 보통 미적분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 미적분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지금 2반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과 쪽 지원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그 후에 이과 파트에 들어가 있는 미적분 2에 나와 있는 지수, 로그 배운 다음에 막바로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삼각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간 후에 미적 공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해됐나? 네. 우린 그렇게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7페이지 보도록 하자. 예. 역시 숨어있는 1인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에도 숨어있는 1인치 공식이 있었지. 불러볼까? 시작! A의 M 마이너스 A의 N은 M 마이너스 NT 이런 공식이 있었다면 등비 수열에도 숨어있는 1인치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와 같은 결론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숨어있는 1인치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AN의 A의 M 플러스 1은 아래 원래는요 바로 이 녀석이 있죠? M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거야. 근데 계산하면 1만 남아서 사라져서 위식처럼 보였던 거지. 어쨌든 우리는 이 결론을 이용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자, A의 M을 A의 N으로 나눴어. 등비수열이야.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다? 이 결론은 아래 M-N 제곱이 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 예. 그래서 숨어있는 1인치 공식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자. 시작. 우리 이렇게 외울 거야. AM을 AN으로 나누면 시작. AM을 AN으로 나누면 아래 M-N제곱 한 번 더. AM을 AN으로 나누면 아래 M-N제곱 한 번 더. AM을 AN으로 나누면 아래 M-N제곱. 그래서 배우다 보니 어때요? 등차와 등비 이거 연계해서 배우면 좀 더 공부하기 편하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공식과 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등차 수열에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등차 수열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초항 줬어요. 공차 D 줬어요. AN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공식 써야 됩니까? DM 플러스 A 마이너스 D 되겠습니까? 자, 요번에는요 항 두 개 주고요 공차 D 구해볼래? 라고 나왔어. 어떻게 구합니까? AN-AN은 M-N D 라는 공식이 있었죠. 세 번째 항이 4개 이상 나오는 문제예요. 어떻게 푼다? AN은 A 플러스 M-1 D 이용해서 풉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 볼까요? 항 2개 주고 공비 R 구할 때 참 나와야지. 시작. AM을 AN으로 나누면 아래 M-N 제곱 이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더 쉬워.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이거밖에 없어. 일반 공식 시작. AN은 A 아래 M-1 제곱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세 번장은 2고 여섯 번장은 16일 때 아홉 번장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요 조금 수열에 대한 감이 좋은 애들은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고 정석적 풀이로 풀어드릴게요. 수열에 대한 감이 좋은 애들, 식에 대한 관찰력이 좋은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369, 369, 369, 369. 왜 하필이면 369일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3에서 6으로 가기 위해선 R 한 번 4, R 한 번 5, R 한 번 6. R 몇 번 곱해야 돼? 3번 곱해야 돼. 와우. R의 세제곱 곱하면 요렇게 되겠구나. 다시 6에서 9까지 가려고 해도 R의 세제곱 곱해야지 갈 수 있겠구나. 이게 수열이에요. 그러면 2가 16이 됐어. 몇 곱했는데? 8. 얘가 몇이 되겠어? 8. 그러므로 A의 9는 답 몇 나오겠어요? 16 곱하기 8.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이게 진짜 수열을 잘하는 애들의 풀인 거지. 하지만 수열을 처음 배우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 문제를 보고 어떤 생각으로 이제 문제 풀겠어. 얘로 풀어도 돼요. 시작은 이러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야. 와우.
항이 두 개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 이제 순진하게 어떻게 풀어야 돼? A의 6을 A의 3으로 나누면 선생님이 말하기를 R의 6-3 세제곱이 나온다고 했지. 자, 그런데 A의 6이 16이고요. A의 3이 2니까 얘가 8이 나왔는데 얘가 R의 세제곱이래요. 자, 그러면 R은 몇 나오겠습니까? 2 나오지. 맞아? 네. 자, 여기는 혹시 아직 성적 깊이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의 세제곱은 8이라는 녀석을 푸시오라고 하면 원래 기본은 뭐야? R의 관한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은 일명 고차 방정식이야. 자, 즉 우리는 원래 뭘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긴 애를 풀어야 돼요.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뭐다? 무조건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얘를 인수분해합니다. R-2에 R의 제곱 플러스 2R 플러스 4는 0이라고. 그래서 R이 몇이 나와요? 2라고 나와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혹은 두 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R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R은 뭐다? 2다. 이렇게 답을 내고 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R이 2구나. 그러면 A의 3이라는 건 AR의 제곱이 되는 거지요. 근데 R이 2래. 그럼 A는 몇인데? 2분의 1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A의 9 구하래요. 얘는 A의 R의 8제곱 구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R이 2라고 했는데 8제곱이니까 2의 7제곱 나오네요. 128.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이 정도로 풀어도 되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즉 수열은요 길게도 갈 수 있고 짧게도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푸세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문제는 로그가 들어가 있어서 선생님이 로그하고요. 수열 쪽에 빠진 로그 개념 한번 쫙 잡아줄 겁니다. 우선은 패스. 자, 그리고 28페이지 개념도요. 로그와 관련이 돼 있는 개념이어서 이것도 패스하고 나중에 로그 배우고 한번 쫙 수열 쪽 되짚으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29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보도록 하자. 등비수열에서 가운데 있는 항 뭐죠? 등비중항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되겠다. 등비중항 보니까 우리 기존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싶어요. 자, 등차 중항 뭐였어요? 2분의 A 플러스 B였지요. 자, 조화 중항 X 어떻게 구합니까? 시작! A 플러스 B분의 2AB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배운다? 등비 중항 X를 배울 거예요. 자, A, X, B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항상 항 3개 나오면 얘는 사망 사이에 점화식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사이에 점화식이 뭔데? 등비수열은 시작! 가운데 항의 제곱은 앞뒤 항 곱한 것과 같다예요. 되겠습니까? 결국 x는 뭐 나오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b가 나오죠. 루트 ab만 보자면 얘는 마치 뭐와 꼴이 비스무리하다? 기하 평균과 꼴이 비스무리하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와우, 산술 평균과 꼴이 비스무리했는데 이 녀석은 뭐와 비슷했어요? 조합 평균과 꼴이 비슷했는데 이 녀석은 뭐와 꼴이 비슷하다? 기하 평균과 꼬라지가 비슷하게 생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됐나요? 그래서 등비중항 문제선 특히 뭘 주의해야 돼?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다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비중앙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 세 번만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등비중앙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 한 번 더. 등비중앙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 한 번 더. 등비중앙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요 아래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우리 거 미지수 2개 구하래. 그럼 식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를 딱 봤더니 사망 주고 등차 수열이래. 사망 주고 등비 수열이래. 무조건 4만 나오면 선생님이 사망 사이에 점화식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식